호랑나비 한 마리가 한때 호랑나비로 가요톱 10 골든컵을 거머쥐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남자. 그러나 0.261%라는 믿기 힘든 수치와 함께 도로 위에서 붙잡히고 딸에게 눈물로 사과해야 했던 아버지. 그가 바로 김은국입니다. 도대체 그의 인생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8년 2월 15일 난치병을 앓던 한 소녀를 위해 자작곡을 부르며 처음 방송에 등장했던 청년은 어떻게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13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기러기 아빠로 살았던 시간은 그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1997년 5월 16일 서울 청담동 학동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로 사고를 내고 1km가량 이동했다가 붙잡혔던 그날, 그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2013년 10월 11일, 또다시 도로 위에서 적발된 뒤 딸과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던 그 순간,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2018년 사회 전반에 거센 파장이 일던 시기, 그 역시 한 사건의 이름과 함께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중대한 혐의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맞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판단을 받으며 긴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 후 방송에서 하나둘 모습을 감추었고 2019년 5월 29일에는 직접 유튜브 채널을 열어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때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자비로 응원단을 조직해 1990년 이탈리아 대회부터 현장을 누비던 열정의 사나이. 무대 위에서는 늘 유쾌한 농담으로 웃음을 주던 예능인. 서울 종로 낙원상가에서 무일푼 밴드의 드러머로 출발했던 청년은 왜 반복해서 같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최근에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한때 가장 사랑했던 축구조차 마음껏 하기 어려웠던 시간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을 공개하며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성기의 환호와 수많은 논란, 그리고 가족 앞에서의 미안함까지 이 모든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김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과연 모든 것을 잃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되돌릴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이자 여러 굴곡을 지나온 한 가장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화려함과 그림자가 교차했던 그의 삶,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울 종로 낙원상가, 수십 년 된 악기 상점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던 그 공간에서 김은국의 음악 인생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팬들의 환호도 없던 시절, 그는 무일푼 밴드의 드러머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밴드 이름은 모델 장성. 이름만 들으면 거창했지만 현실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연습실이라기보다 창고에 가까운 공간에서 낡은 드럼을 두드리며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의 낙원상가는 이름 없는 음악인들이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약속도 없었고 다음 달을 기약할 수 있는 수입도 없었습니다. 공연이 없는 날이면 동료들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고 악기를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틱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젓가락을 들고 식탁을 두드리며 리듬을 타던 아이였다고. 그 작은 습관이 결국 평생을 따라다닐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는 예능에서 이 이야기를 웃으며 꺼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음악 하나에 기대어 버티던 청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늘 보컬에게 비쳤고 그는 무대 뒤에서 박자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음악의 호흡을 배웠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드럼을 옮기던 날들, 밤늦도록 이어지던 합주, 관객이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하던 경험이
그의 뿌리가 였습니다. 훗날 전국을 들썩이게 할 노래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시절, 그는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낙원 상가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시작된 그 리듬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인생을 더 큰 무대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2월 15일, 아직 이름보다 얼굴이 더 낯설었던 청년 김은국은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서게 됩니다. 그 무대는 화려한 데뷔 무대가 아니라 난치병을 앓고 있던 한 소녀를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소녀의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 직접 만든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통기타를 들고 무대 중앙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흥겨운 모습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담담했으며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곡은 훗날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 호랑나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발라드였습니다. 당시 방송은 큰 화제를 모으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처음으로 체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90년경 그 소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의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예능에서 웃으며 과거를 이야기하던 그도 이 장면만큼은 조심스럽게 꺼내곤 했습니다. 낙원 상가에서 드럼을 치던 무명의 청년이 처음으로 전국 시청자 앞에 이름을 알린 날, 그것이 바로 1988년 2월 15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부른 노래 한 곡이 그의 운명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무대가 몇 년 뒤 가요톱 10 골든컵으로 이어질 시작점이 될 줄은.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의 음악 인생은 늘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진심이 먼저였던 그날의 떨림이 훗날 거대한 환호 속에서도 어딘가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낙원 상가에서의 시간과 1988년 2월 15일의 무대는 김은국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기 전부터 이미 쉽게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머로서 늘 뒤에서 박자를 맞추던 시절에도 그는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 했고 작은 무대라도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몸에 익혔습니다. 이런 태도는 훗날 그의 방송 이미지로 이어졌습니다.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투,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직설적인 표현은 어느 순간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록제족이라 불렀고 그는 실수조차 웃음으로 넘기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나 노래 제목을 그대로 읽어버리는 장면조차 그는 숨기지 않았고 실수가 있어야 재미있다며 특유의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질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낙원 상가에서 동료들과 부딪히며 연습하던 시간 속에서 그는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더 크게 소리를 냈고 무대가 작을수록 더 크게 리듬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 뒤에는 늘 인정받고 싶어 하던 청년의 마음도 숨어 있었습니다. 1988년 방송 이후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말했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그는 웃음과 과장을 섞어 대중과 가까워졌지만 그 뿌리는 젊은 날의 생존 본능과도 닿아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시작한 길이었지만 결국 그는 말과 캐릭터로 또 다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발라드를 부른 청년이 훗날 열정과 농담으로 가득한 인물이 된 배경에는 이런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낙원 상가의 차가운 공기와 작은 방송 무대의 긴장감이
그의 성격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기질은 이후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 에너지와 멈추지 않는 성향은 훗날 빛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오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낙원 상가에서 드럼을 치던 청년은 몇 해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대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그는 호랑나비라는 곡으로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합니다. 잔잔한 발라드를 부르던 1988년 2월 15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렬한 리듬과 반복되는 후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이 더해지면서 이 노래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당시 음악 프로그램 가요 톱10에서 그는 마침내 골든컵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름 없던 드러머였던 시절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특유의 에너지로 관객을 이끌었고 객석에서는 호랑나비를 외치는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그 노래 하나로 그는 단숨에 대중가요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방송 출연이 늘어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무대 뒤에서 박자를 맞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특히 가요톱 10에서의 수상은 상징적이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가수에게 가장 큰 연계 중 하나였고 골든컵은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단순한 히트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후 어린이 영화 반달가면에 출연하며 심형래와 함께 활동하는 등 활동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음악과 예능을 넘나드는 모습은 그를 더욱 대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호랑나비로 얻은 인기만큼 기대도 커졌고 그는 끊임없이 다음 무대를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한 곡의 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었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상가의 좁은 연습실에서 시작된 리듬은 결국 전국을 흔드는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랑나비를 부르던 김은국이 서 있었습니다. 호랑나비로 정상을 찍은 뒤 김은국은 같은 방식으로 머물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중은 그를 유쾌한 댄스 가수로 기억했지만 그는 다른 색깔의 음악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발표된 곡이 바로 59년 왕십리였습니다. 세련된 멜로디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담은 이 노래는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결을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이 처음부터 그의 노래로 알려진 작품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987, 연가수 김남화가 광신리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표했던 곡이었고 김은국 버전에서는 일부 가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 이 노래를 접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김은국이 부른 것이 맞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곡을 통해 단순히 한 곡의 히트에 의존하는 가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어서 1994년에는 성인층을 겨냥한 레게 스타일의 앨범을 발표하며 또 다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국내 가요계에서 레게 장르는 흔하지 않았기에 도전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김건모의 내게 핑계가 큰 인기를 끌던 시기였고 음악 시장의 흐름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물론 모든 시도가 이전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공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을 탐색했다는 사실은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한때는 컬트적인 댄스곡으로 또 다른 시기에는 세련된 발라드와 레게로 무대를 쳤습니다. 그는 한 장르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기대와 평가가 동시에 따라다녔습니다.
정상에 오른 뒤 이어진 이러한 선택들은 그의 음악 인생을 더욱 다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이후에 여러 굴곡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가수로서 자리를 굳힌 뒤 김은국은 또 다른 무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직설적이고 꾸밈없는 화법,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표현들은 어느새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방송에서 외래어나 노래 제목을 그대로 읽어버리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는 이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웃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수가 있어야 재미있다는 그의 태도는 완벽함보다 솔직함을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록제족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고 예능에서의 존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무대 위의 가수와는 또 다른 캐릭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축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시작으로 자비를 들여 연예인 응원단을 조직했고 해외 원정 응원에 참여했습니다. 꽹과리를 치며 응원을 이끌던 모습은 여러 방송을 통해 소개되었고 그 열정은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시 해외 원정은 비용과 준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왕십리 턴이라는 기술을 자랑하는 아저씨로 불렸고 공을 차는 모습 역시 또 다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음악과 예능, 그리고 스포츠를 넘나드는 활동은 그를 더욱 대중적인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일정은 빽빽했고 방송 출연도 이어졌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시작된 인기가 말과 열정으로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말의 힘은 늘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웃음을 주던 한마디가 더 큰 주목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분명 그의 또 다른 전성기였습니다. 무대에서는 가수로, 방송에서는 예능인으로, 경기장에서는 응원단장으로 서 있던 시간. 그는 누구보다 활발했고 누구보다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나는 순간들 속에서 훗날의 굴곡을 예고하는 작은 씨앗들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성기의 한가운데에서 쉼없이 달리던 김은국에게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성 보험 설계사가 그와의 만남을 두고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하면서 그의 이름은 단숨에 언론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당시 보도는 술자리를 함께한 이후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전해졌고 자극적인 제목들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실이 아니며 강하게 부인했고 우연한 자리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고 대중은 구체적인 맥락을 알지 못한 채 기사와 방송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만을 접해야 했습니다. 예능과 음악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던 시기였기에 파장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며칠 사이에 웃음과 환호 대신 의혹과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면서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정황들이 전해졌습니다. 상대 여성의 접근 과정과 금전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후 그 인물이 다른 남성 2명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미 흔들린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한번 의혹과 함께 오르내리면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오래 남기 마련입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조심스러워졌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거리낌 없이 농담을 던지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는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가족이 함께 겪어야 했던 시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상황은 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남겼습니다. 한때는 거침없는 발언으로 사랑받던 인물이었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가 또 다른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성기의 중심에서 맞닥뜨린 이 첫 번째 큰 파장은 그의 경력에 길게 남는 흔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리되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남았고 그 이후의 행보에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김은국의 이름이 다시 크게 흔들린 순간은 도로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1997년 5월 16일 서울 청담동 학동교차로에서 그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261%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 약 1km가량 이동했다가 뒤따라온 운전자에 의해 붙잡혔고 결국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법적 처분을 받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성기를 지나 활동을 이어가던 시기였기에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노래와 예능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이미지에는 분명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은 정리되었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11일 서울 청담동 압구정로에서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날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1%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더 크게 회자된 이유는 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해진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인상을 남겼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넘어 한 아버지의 후회가 담긴 장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의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그는 조심하겠다고 했고 시간이 흐르며 대중의 기억도 옅어지는 듯 보였지만 두 번째 소식이 전해지자 과거의 기록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연예인에게 이미지는 자산과도 같지만 동시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늘 당당했고 예능에서는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도로 위에서의 선택은 또 다른 평가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가족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상황은 그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단순히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문제는 신뢰에 영향을 주었고 그의 행보는 이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만들어진 강한 캐릭터는 이 시기를 지나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두 번의 도로 위 사건은 그의 경력에서 지울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고 훗날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딸에게 했던 약속과 지키지 못한 마음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상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또 한 번 그의 이름이 뉴스 자막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그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 위반 여부와 사고 이후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토바이 역시 신호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전해졌고 과실 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신호 위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현장을 바로 벗어난 정황이 더해지면서 여론은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이미 과거에 도로 위 문제로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중은 과거 기록을 다시 떠올렸고 기사 제목에는 이전 사건들이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이름의 등장에 실망을 표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 입장을 밝히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온도는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로 위에서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더욱 엄격한 시선이 따랐습니다. 예능에서 보여주던 호탕한 웃음과는 달리 이 시기에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야 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나이였기에 더욱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활동해 온 연예인이기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사고의 세부 경위와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대중의 인식은 이미 또 한 번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2차례 음주 관련 사건과 연결 지어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반복의 차이는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신뢰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방송과 무대에서 쌓아 올린 이미지가 도로 위의 한 장면으로 다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대중과 함께해온 이름이기에 실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섞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에서 또 하나의 굵은 선으로 남게 되었고 이후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성기의 환호와는 다른 종류의 주목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선택의 무게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에서 벌어진 몇 분의 장면은 오랜 시간 쌓아온 이름과 함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방송 스케줄로 바쁘게 움직이던 시절, 김은국의 개인적인 삶에는 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려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가족이 해외에 머무르게 되면서 그는 한국에 남아 활동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방송에서 늘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혼자였다고 합니다. 스케줄을 마치고 불이 꺼진 집 문을 열던 순간의 정적은 무대 위의 함성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을 것입니다. 그는 예능에서 가족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했던 가장의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과 미래를 위해 선택한 거리였지만 그만큼 아버지로서의 일상은 비어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나 사소한 일상의 장면을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쌓여갔고 통화와 메시지로 대신해야 했던 날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중은 그의 유쾌한 캐릭터를 기억하지만 한편에서는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병원을 찾던 중년의 모습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특히 여러 논란이 이어지던 시기에는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말을 아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기러기 아빠로서의 시간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을 곁에서 모두 지켜보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가장으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종종 딸과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관객과 함께했지만 정작 가족과는 시차와 거리 속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세월. 그 13년은 그의 삶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려함과 고독이 동시에 존재하던 시간. 그것이 바로 김은국의 기러기 아빠 시절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일의 일은 단순한 교통 문제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은 것은 한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단속 현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고, 이후 전해진 인터뷰에서 딸과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한마디는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대중은 무대 위에서 호탕하게 웃던 가수가 아니라 딸 앞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능에서 종종 자녀 이야기를 꺼내며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날만큼은 미안함이 먼저였습니다. 특히 이미 1997년에 사건이 있었던 터라 두 번째 소식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로 남을 수 있지만 반복은 신뢰를 흔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는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도 대중의 시선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통화와 메시지로 이어가던 부녀의 관계 속에서 약속은 더욱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한 약속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로 남았습니다. 방송에서 강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보여주던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층 낮아진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에서 진심을 보았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반복에 대한 실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웃음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화려한 경력과는 또 다른 방향의 목표처럼 들렸습니다. 가수로서의 성공이나 예능에서의 인기와는 별개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한 약속은 단순히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더 단단해지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다짐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후 그는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줄이며 시간을 보냈고, 그 기간은 가족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던 한 가장의 고민과 후회가 이 시기에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스타의 몰락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그는 그때 처음으로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딸에게 건넨 미안하다는 한 문장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2018년 또 한 번의 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그의 방송 출연 횟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는 예능에서 자녀 이야기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꺼내곤 했고, 가족과의 일상을 웃음 섞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예민한 분위기가 형성된 시기에 그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오르내리자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법적으로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응 과정에서 또 다른 판단을 받으며 긴 시간 뉴스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은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인터뷰에 나서는 일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대중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일부에서는 딸이 아버지를 외면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도 나왔지만 실제 가족 내부의 관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전과 같은 밝은 가족 이야기는 더 이상 쉽게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후 방송에서 가족을 언급할 때 한층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웃음으로 넘기던 사소한 이야기, 대신 말을 아끼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랜 시간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이미 거리의 시간을 겪었던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거리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사회적 시선 속에서 만들어진 거리였습니다. 가족은 그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을 전면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에서 환호를 받던 시절과 달리 이 시기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대중은 사회 부침을 이야기하지만 한 가정 안에서의 감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도 부모의 선택은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뼈아프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가족은 더 조용해졌고 그는 홀로 카메라 앞에 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가족을 소재로 웃음을 만들기보다 개인의 책임과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삶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대와 방송을 통해 쌓아 올린 이미지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말을 아꼈습니다. 논란 이후의 가족 이야기는 이전보다 훨씬 적어졌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은 결과만을 보지만 한 가정이 겪는 시간은 길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화려한 기사 제목보다 훨씬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2018년은 연예계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던 해였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과거의 일들이 다시 언급되며 수면 위로 올라왔고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김은국의 이름도 다시 한번 크게 언급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과거의 만남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는 매우 예민했고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과 반응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는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이름은 주요 포털과 방송 뉴스 자막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능과 음악으로 쌓아 올린 경력과는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중은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기사 제목을 동시에 마주하게 되었고 혼란과 실망 그리고 의문이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거듭 설명했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개인의 해명은 쉽게 묻히기도 했습니다. 방송사는 상황을 지켜보며 그의 출연을 보류하거나 편집하는 선택을 했고 화면 속 그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활동 이력이 단기간에 멈춰 서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논란을 넘어 사회적 담론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파장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그 시간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름이 사건과 함께 각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역시 그러한 흐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활동의 폭은 좁아졌고 무대와 방송에서의 존재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예능에서 빠지지 않던 인물이 어느 순간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2018년의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도로 위 문제와는 성격이 다른 사안이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는 강하게 부인하며 대응했지만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름이 다시 흔들렸고 이후의 행보에도 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전성기의 환호와는 전혀 다른 공기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는 그의 경력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18년의 사건은 단순히 의혹 제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고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 시간 동안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또 다른 법적 판단이 이어졌고 그는 일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은 대중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안겼습니다. 혐의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다른 사안으로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긴 시간 동안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문서로 정리되지만 그 사이에 흘러간 시간과 감정은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는 활동이 거의 중단된 채 결과를 기다려야 했고 방송과 무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때 예능에서 빠지지 않던 인물이 뉴스 기사 속 이름으로만 등장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있었기에 대중의 시선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판단과 여론의 판단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법적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쉽게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출연을 재개하기보다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고 광고와 행사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연예인에게 있어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법적 책임의 범위와 별개로 이미지의 손상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후 조심스럽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예전과 같은 활발한 활동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29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도한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송 무대 대신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지만 사회적 평가와 개인의 감정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을 시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무대 위의 환호 대신 침묵 속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했던 나날들. 그 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성기의 자신감과는 다른 태도로 그는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018년 사건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은 그의 경력에 분명한 선을 그어놓았고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2018년 사건과 그에 따른 법적 판단 이후 가장 뚜렷하게 달라진 것은 그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한때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던 이름이 어느 순간 편성표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송사는 여론을 고려해 출연을 조정했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촬영된 분량이 편집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에게 익숙했던 그의 웃음과 목소리는 점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방송 경력이 갑자기 멈춘 듯한 시간. 그 공백은 길고도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이미지의 손상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웠고 행사와 광고 제한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대는 줄어들었고 대신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기존의 방송 중심 활동 대신 다른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19년 5월 29일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스스로 카메라를 켜고 직접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대규모 제작진도 화려한 세트도 없었지만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과거 전성기와 비교하면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상과 생각을 전하며 다시 대중과 연결되려 했습니다.
물론 온라인 공간 역시 다양한 반응이 공존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비판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멀어진 시간은 그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무대와 카메라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한 공간에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전보다 말의 무게를 더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솔직함과 직설이 매력이었다면 이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체감한 듯 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한 활동 중단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전성기의 환호와는 다른 형태의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송이라는 큰 무대 대신 작은 화면 속에서 다시 이름을 이어간 선택. 그것은 자의이든 타의이든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의 공백과 2019년의 새로운 시도는 그의 경력을 두 시기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19년 5월 29일, 김은국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공중파 스튜디오가 아닌 작은 방 안에서 직접 카메라를 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날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한때 가요톱10에서 골든컵을 받던 가수가 이제는 스스로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상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대형 제작진도 없었지만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초기 구독자 수는 약 2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방송 영향력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숫자였지만 그에게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는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대중과의 연결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과거 예능에서 보였던 과장된 리액션보다는 비교적 차분한 톤으로 말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논란을 겪은 이후였기에 한 문장 한 문장을 고르는 듯한 태도도 느껴졌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도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처럼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방송이라는 큰 무대에서 한 걸음 물러난 뒤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제작진과 함께 움직이던 사람이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환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촬영과 편집, 업로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방식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채널을 통해 과거의 활동을 회상하기도 하고 건강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방송에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축구를 마음껏 할 수 없었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카메라 앞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유튜브라는 공간은 화려함 대신 솔직함을 요구하는 무대였습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편집하고 조율해 주었지만 이제는 모든 말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투와 표정은 이전보다 한층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2019년 5월 29일은 단순히 채널을 개설한 날짜가 아니라 그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출발선이었습니다. 전성기의 환호와는 다른 규모였지만 그 안에는 다시 한번 이름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멀어진 이후 그가 택한 이 작은 화면 속 무대는 또 다른 형태의 생존 방식이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인생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무대 위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에게 나이는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김은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
그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축구를 사랑해 온 그에게 무릎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어느 날 경기를 마친 뒤부터 걷기가 불편해졌고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시큰거렸다고 말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고 예전처럼 마음껏 뛰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한때 월드컵 원정 응원단을 조직하고 직접 경기장을 찾을 만큼 열정적인 축구 애호가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왕십리 턴이라는 기술을 자랑하며 공을 차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무릎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세월의 무게를 실감하게 합니다. 방송에서 그는 한동안 축구는 꿈도 꾸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표현 속에는 아쉬움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료와 관리 이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전해졌지만 예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던 에너지와 운동장에서의 열정은 그의 상징이었기에 신체의 변화는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려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스케줄과 활동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몸의 신호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60대를 넘긴 나이에 접어들며 그는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빽빽한 일정 대신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활동 영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대에서 오래 서기 위해서는 몸이 버텨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그는 과거보다 차분한 태도로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꺼낼 때도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비슷한 연령대의 시청자들과 공감하려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한때는 젊은 에너지로 대중을 사로잡았다면 이제는 세월을 함께 견디는 모습으로 다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더 이상 속도만으로 달릴 수 없는 시기, 대신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간. 그는 그 과정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전성기와 여러 논란을 지나온 뒤 이제는 자신의 몸과 마주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대중 앞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 논란과 공백의 시간을 지나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과연 남은 것은 무엇일까? 한 방송에서 공개된 그의 자택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구조로 소개되었습니다. 넓은 거실과 정리된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놓인 화초들은 비교적 안정된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공간은 깔끔했고 채광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는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대중은 그 장면을 보며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때 전 재산을 잃었다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떠돌기도 했지만 실제로 공개된 모습은 극단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방송에 비치는 장면이 삶의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활동을 통해 축적한 수입과 자산이 있었고 전성기 시절에는 행사와 방송 출연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일정한 기반은 마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러 사건과 활동 중단이 이어지며 예전과 같은 흐름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화려함보다는 평온함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큰 무대와 박수 소리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루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집은 단순한 재산의 상징이라기보다 그가 아직 일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집 안에 놓인 화초를 직접 가꾸는 모습은 속도를 줄인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성기에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 집은 잠시 머무는 공간이었겠지만
이제는 머물며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논란을 떠올리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누군가는 오랜 세월 활동해 온 연예인의 노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재산의 정확한 규모를 외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예전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무대 위의 환호, 도로 위의 사건, 법정과 뉴스 자막,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까지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단순한 숫자로 계산되는 자산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경험과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카메라 앞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고, 그 집은 또 다른 시작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함은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고요함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가요톱 10에서 골든컵을 들어올리며 전국의 환호를 받던 가수, 월드컵이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공항으로 향하던 열정적인 응원단장. 예능에서는 거침없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뒤집던 인물. 그 이름이 바로 김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낙원 상가에서 드럼을 두드리던 무명의 청년은 스타가 되었고, 스타는 다시 여러 번의 시험대에 서야 했습니다. 1997년 5월 16일의 도로위 사건, 2013년 10월 11일 딸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고백, 2018년 사회적 파장 속에서 다시 불린 이름, 2021년 4월 24일 또 한 번의 교통사고까지. 그의 삶은 환호와 논란이 교차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법적 판단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내려졌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비판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의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는 억울함을 말하기도 했고 부족함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반복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당당했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의 시간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13년의 기러기 아빠 생활 속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밤들, 무릎 통증으로 축구화를 다시 신기 어려웠던 순간들, 방송에서 멀어져 스스로 카메라를 켜야 했던 2019년 5월 29일의 선택까지, 그 모든 시간은 화려함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 창가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전성기의 박수 소리일까요? 아니면 딸에게 건넨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일까요? 대중은 종종 결과만을 봅니다. 성공이면 박수이고 논란이면 비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선택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 책임 역시 그의 몫일 것입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 음악과 웃음으로 위로를 건넨 순간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흑백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따릅니다. 김은국이라는 이름 역시 그렇습니다. 호랑나비의 경쾌한 리듬 뒤에는 수많은 선택과 후회가 겹쳐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큰 무대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려졌고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광이나 논란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느냐일지도 모릅니다. 무릎에 통증을 안고도 카메라 앞에 앉는 것, 가족을 언급할 때 말을 아끼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노력, 그것이 지금의 그를 설명하는 단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한 스타의 몰락만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굴곡을 지나온 한 가장의 시간을 함께 바라볼 것인가? 정답은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김은국이라는 이름이 한국 대중문화의 한 페이지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환호와 침묵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